로 맞춤형 화장품의 그 현황과 전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 주식회사 더 해피트리 기업 부설연구소 실장이신 박미란 실장님을 모시고 뷰티 화상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 2년 정도 이렇게 시작되면서 화상 세미나가 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우리 참여와 또 준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세미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참여해 주신 우리 내빈 소개를 먼저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트앤티에게 이영기 학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이영기 학장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5회 때도 제가 잠깐 들렀었죠. 네네. 네, 그때도 한번 잠깐 들러서 한번 뭐 듣다가 나갔나 뭐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 다른 게 겹쳐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행으로 이 관심이 있는 분야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내용을 보니까 오늘 이 주제가 맞춤형 화장품의 현황과 전망. 네. 그렇죠. 네네. 네. 네, 이래서 사실은 그 아로마 쪽에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라 원래 그래서 대한 아로마 협회 회장이신 그 윤정식 회장님을 하고 굉장히 좀 가까워요. 그래서 네. 그분이 한번 그 특강 같은 게 이렇게 지역으로 다니면서 하실 때 한번 참여해가지고 화장품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 네네. 그림. 그래서 참 네. 신기하던데 이런 걸로 화장품이 만들어지네 뭐 이러면서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라스 지역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프랑스에 거기 가니까 향수 마을에 가니까 완전히 뭐 집집마다 진짜 뭐 한 집 건너라고 할 정도로 많은 향수 회사들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그 가게들이 전부 다가 안에서 자기만의 향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음. 다 돼 있고 심지어는 그런 관광까지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좀 새롭게 좀 보기도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런 이제 자기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마 우리 더더욱 이제 이런 뭐 코로나 시절 같은 데는 더더욱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 6회째 하시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현기 학장님 말씀 들었고 우리 학과에 그 뭐 이정현 교수님, 한채준 교수님, 이정현 교수님, 그다음에 김연아 교수님, 최하정 교수님 또 이렇게 같이 지금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박미란 실장님께서 아주 준비를 잘 해 오셨는데요. 박미란 실장님 오늘 특강 좀 잘 부탁드리고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맞춤형 화장품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게 된 주식회사 더 해피트리 기업부설연구소의 박미란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세계 최초로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우리는 개인화에서 더욱더 진화한 초개인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개인화 시대에 맞춤형 화장품이야말로 K뷰티의 발전을 위한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맞춤형 화장품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게 된 취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 상품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입이 되었으며 그 당시 화장품 법에서는 화장품 판매장에서의 화장품 또는 원료의 혼합과 소분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를 허용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 신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2016년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맞춤형 화장품 제도의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후 2016년 3월 21일부터 맞춤형 화장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때는 시범 사업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나 규제가 없이 업체 자율에 맡겨졌고, 식약처에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시중에 나온 기성품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개성 있는 화장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나만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은 적어지고 만족도는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특별한 화장품을 쓸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의 피부 타입이나 선호도를 반영하여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화장품을 섞거나 나누어서 판매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화장품을 섞거나 나누어 판매를 할 때 특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었지만, 맞춤형 화장품이 도입되면서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를 섞고 나누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우리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혼합하는 영업, 또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는 영업까지를 그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합과 소분을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반드시 판매장에 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제관리사는 위생관리 기준뿐만 아니라 품질, 안전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까지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식약처장이 실시하는 국가 전문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조제관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그동안의 화장품 시장이 생산자 중심이었다면 맞춤형 화장품이 도입되면서 소비자 중심으로 그 중심이 옮겨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산하던 화장품이 개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공통적으로 원하는 제품이 아닌 나만의 개성 있는 제품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미리 제품을 대량 생산해 놓는 시스템에서 즉석에서 소량 생산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즉석 혼합이 이루어지는 화장품의 새로운 판매 형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이나 책임 판매업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비하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간단히 신고만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정부는 K-뷰티를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수출 3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K-뷰티 미래 화장품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2020년 3월 정부가 화장품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맞춤형 화장품 시대가 본격화되게 됩니다.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날로 세밀해지고, 관련 업체들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세분화, 전문화 등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생겨나게 되었고, 특히 개별 소비자의 피부 특성에 맞추어 매장에서 화장품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은 물론 로레알, 랑콤, 에스티로더 등 글로벌 기업도 관심을 가지고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개인화가 더 진화되어
초개인화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개인화가 고객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면 초개인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의 생활 패턴뿐만 아니라 취향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써 우리는 빅데이터를 넘어서 마이데이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초개인화 트렌드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맞춤형 화장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들은 최근 맞춤형 화장품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미래 전략으로 삼고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도 관련 시장을 K-뷰티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서 앞으로의 맞춤형 화장품 성장세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개인화 트렌드와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색조 화장품인 메이크업 베이스를 예를 들어보면 지금까지의 메이크업 베이스는 사진과 같이 몇 가지의 컬러가 나와 있고 그 중에서 나의 피부와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성 제품이다 보니 가장 근접한 컬러를 찾는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개인화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화장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나만을 위한 맞춤형 파운데이션 쿠션 제조 서비스인 베이스 피커를 출시하였는데요. 이 베이스 피커는 20단계의 밝기와 5가지 톤으로 구성되어 총 100가지의 베이스 메이크업 색상 중에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컬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가지이고요. 매트한 질감과 글로우한 질감, 이렇게 2가지 타입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피부톤 측정은 물론 기계로도 가능하지만 스킨톤 파인더라고 하는 6개의 링으로 구성된 측정기를 얼굴에 대고 화면에 가까이 다가가면 톤을 측정해주고, 또 이 스킨톤 파인더는 피부의 밝기, 붉은기, 노란기를 세분화해서 측정해줍니다. 입술 근처에서 측정을 하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고요. 검사 결과는 100가지의 컬러 중 가장 근접한 컬러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여기 보이는 로봇이 소량의 샘플을 3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해서 제작을 해주고, 샘플 사용 후에 만약에 만족을 한다면 바로 로봇이 본품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품을 제작하는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완제품이 완성이 되면 나만의 라벨을 부착을 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을 위한 화장품이 완성되게 됩니다. 로봇이 화장품을 만든다는 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오차 없이 빠르게 즉석으로 만든 화장품은 오히려 신뢰도가 높고 위생 또한 외부에 노출 없이 통유리 안에서 제조가 되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 맞춤형 화장품의 서비스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개인 맞춤형 화장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술부터 최첨단 융복합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정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문진, 디지털 설문지 방식입니다.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온 오프라인 상에서 질문에 답을 하고 그 답변을 기초로 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은 대체로 피부가 예민한지, 어떠한 피부 문제를 느끼는지와 같은 단순한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앱이나 전문 하드웨어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아모레퍼시픽의 베이스 피커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 테스트 키트 방식입니다. 개인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첨단 기술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고객 맞춤 제작에 적용을 하는 것일 텐데요. 고객의 DNA를 분석해서 콜라겐 생성, 자외선 차단 등의 피부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차이는 곧 가격과 직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진 서비스나 앱 기반 서비스는 가격이 유사하지만 전용 하드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 DNA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100 수준의 검사비가 추가로 부과가 되게 되고, 이에 따른 제품 가격은 브랜드별로 다양하지만 대부분 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맞춤형 화장품의 제조 방법은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바로 혼합을 해서 판매되는 현장 혼합형입니다.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고객이 직접 재료를 선택함과 동시에 재료를 혼합해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고객의 피부 진단 결과를 통해서 즉석에서 혼합하거나 기본 베이스를 제공해서 고객의 기호 위주로 혼합 재료를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사례로는 키엘의 아포테커리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의 특성에 맞춰서 사전에 생산되는 공장 제조형입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른 재료 선택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의 제조 공장에서 화장품을 생산한 후 완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완제품을 수령하기까지는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톤28이 이러한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DIY형 키트 제품입니다. 가정에서 고객이 직접 혼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된 화장품 키트를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고객이 맞춤형 화장품 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혼합해서 제품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화장품 유형별 베이스와 함께 고객 취향에 따른 재료들을 선택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제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키트가 구성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클리니크 아이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스형입니다. 기기를 이용해서 진단하고 혼합이 이루어져서 기기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는 형태를 말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아모레퍼시픽의 베이스 피커와 립 팩토리 바이 컬러 테일러가 그 사례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였고 이 화장품 업계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 기술이 화장품 업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과 만나서 스마트 뷰티 시장을 열었고, 이는 맞춤형 화장품의 동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의 동향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넘쳐나는 제품 리뷰와 성분 리스트,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제품과 기술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안면인식, 그리고 데이터 탐색 알고리즘을 접목해서 고객 개개인이 수요에 기반한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기기는 아모레퍼시픽의 마인드 링크드 베스봇입니다. 마인드 링크드 베스봇은 뇌파로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향과 색의 입욕제를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로봇입니다. 소비자가 헤드셋을 쓰면 로봇이 1분 만에 소비자에게 맞는 향과 색을 찾아서 입욕제를 만들어줍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기기는 스마트 미러인데요. 이 스마트 미러는 다크서클, 주름, 탄력 등 분야를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피부를 평가하고 피부 타입에 맞춘 메이크업 방법을 추천해줍니다. 다음은 증강현실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8%가 메이크업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면 보다 손쉽게 제품 구입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강현실은 가상의 시연을 통해서 피부와 모발 상태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특정 제품이 피부와 모발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 경과에 따라 측정이 가능합니다. 라네즈의 메이크업 시뮬레이션 앱 뷰티 미러는 메이크업 제품을 직접 테스트하지 않고도 가상으로 풀 메이크업을 시연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러링 기술을 통해서 실제 메이크업 제품을 바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하며
이커머스 구매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시연해본 제품 중에 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매장까지 가지 않고도 온라인몰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기기 IoT입니다. 최근에는 한 가지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매장 구성과 판매 방식을 통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을 해서 브랜드 충성도와 고객 유지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때 디지털화는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고 지출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소비자의 65%는 다양한 선택 옵션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을 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필요에 근거한 선택 지침이 제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IoT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의 선택에 필요한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로 서울 명동에 위치한 아모레 퍼시픽의 프리미엄 매장인 아이오페 랩입니다. 미래 피부 연구소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3D 마스크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크 뷰라고 불리우는 기기에 얼굴을 넣으면 사진을 찍고 사이즈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이 큐로미터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피부 탄력도 등을 측정을 하고 문진을 거치게 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마스크팩을 바로 제조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측정한 얼굴 모양에 맞게 마스크팩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탄력도 등을 측정한 결과지를 바탕으로 고객이 필요한 성분을 고르게 되면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을 위한 마스크팩이 완성되게 됩니다. 마스크팩의 모양도 맞춤이지만 마스크팩의 성분 또한 맞춤이라서 만족도도 높고 마스크팩 제작까지 걸리는 시간은 7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뉴스킨 코리아의 에이지락 미입니다. 개인별 피부 고민, 텍스처, 향 등의 취향과 특징을 고려해서 5가지 포뮬러를 조합해서 내 피부에 꼭 맞는 포뮬러를 만들어내는 커스터마이징 스킨케어 제품으로서 3가지의 세럼과 2가지의 모이스처라이저 등 총 5가지의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카트리지가 들어있고 여기서 모이스처라이저에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함유된 데이크림 그리고 나이트 크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피부 상태와 고민, 제형, 환경 등을 입력하면 개인별 스킨케어 코드가 주어지고 이 코드에 따라서 5가지 포뮬러 카트리지가 2000여 가지의 조합 중에서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조합을 구성하고 자동 분사 방식으로 이제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뷰티 디바이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커스터마이징이라는 3가지 트렌드가 모두 반영이 된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유전자 맞춤형 화장품입니다. 개인 맞춤을 위한 과학기술은 유전학, 마이크로바이옴, 후생 유전학 분야에서 폭발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 맞춤화가 새로운 수준으로 확대되어 개개인이 화장품 성분에 반응하는 바이오 마커 및 환경 요인에 근거해서 개발된 완전 맞춤 처방의 뷰티 솔루션 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가 유전체 분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16년 당시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유전자 관련 소비자 직접 서비스 DTC가 가능한 항목이 기존의 4개에서 12개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유전체 분석 업체들도 대거 쏟아져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유전자 분석 업체들과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시작하였습니다. LG생활건강은 마크로젠, 아모레 퍼시픽은 테라젠 이텍스, 한국화장품은 더젠바이오와 손을 잡고 유전자 맞춤형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테라젠 이텍스는 구강 점막으로 유전자를 검사하고 맞춤형 화장품까지는 2주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DNA 분석 결과를 통해서 노화에 취약한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해서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제니크는 고객이 구강세포를 채취한 후 회사로 반송을 하면 구강세포의 DNA를 추출하여 피부 및 라이프스타일 관련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취약 부분을 보완하는 성분으로 처방된 컨센트레이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 시장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IT 기술을 활용한 선호도 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소비자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과학적 인식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맞춤형 화장품의 경쟁력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 맞춤형 화장품 시장은 아직까지 작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개인화 트렌드의 확산과 최첨단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급성장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생 분야인 만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강자가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혁신 기술로 무장한 벤처 기업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춤형 화장품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K-뷰티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전문 교육기관 설립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2월에 화장품 산업 K-뷰티 혁신 종합 전략을 논의하면서 K-뷰티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하였습니다. K-뷰티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먼저 데이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2025년까지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해서 9개국 8,000명 이상의 피부 특성과 유전체 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화장품 기술과 소재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K-뷰티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구개발 및 해외 인허가, 마케팅, 수출까지 통합 컨설팅이 가능하게 하고, 연간 최대 8,400명에게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국제 K-뷰티 스쿨도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의 화장품 기업 집적 산업단지를 2022년부터는 산학연, 문화, 관광, 브랜드 체험까지 갖춘 K-뷰티 클러스터로 확대 개편하고,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 중소기업 화장품 전용 온라인 플랫폼인 K-뷰티온을 구축해서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적극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의 K-팝, K-무비, K-드라마는 이미 글로벌 콘텐츠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K-뷰티의 차례입니다. 한국은 프랑스와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3대 뷰티 대국이라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적 패션 산업지 우먼스 웨어 데일리 2021년 판에 보면 세계 화장품 기업 순위 중에서 상위 20대 기업 중 2개가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또한 급성장하는 뷰티테크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탄탄한 기술력은 K-뷰티를 더욱더 발전시키기에 충분하고, 그 중심에는 맞춤형 화장품이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특강 이제 하셨는데요. 좀 덧붙이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잠깐 들려주시겠습니까? 스피커, 네. 예.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아직 이제 맞춤형 화장품 시장이 완전히 정착이 된 게 아니라서 지금도 규제가 많이 바뀌고 있고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아직 조금 안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읽고 빨리 대처를 하는 게 제일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특강을 들어보니까 우리 K-뷰티가 지금 그 한류 역량으로 뭐 K-팝, K-드라마 뭐 세계적으로 아주 이제 그 한류가 이제 뭐 그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K-뷰티도 이런 걸 IT하고 접목해서 맞춤형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보강이 된다면 충분히 그 세계를 어떻게
세계에서 우뚝 서는 그런 K-뷰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 요 특강 들으시고 또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요.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질문 주실까요? 저요. 네, 우리 전다솜 선생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맞춤형 화장품 제조가 내용물을 혼합해서 쓰는 거라고 하던데, 그렇다고 하면은 헤어샵에서 저희가 고객님들께 뭐 펌이나 염색을 시술해드렸을 때 저희가 약재를 이제 고객님의 뭐 모발이나 두피에 알맞게 약재를 믹싱해서 사용하는 것도 맞춤형 화장품 영업이랑 관련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헤어샵에서 일어나는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시술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시술을 하는 사람이 이제 국가 자격을 갖춘 미용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을 이제 우리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미용사의 고유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술 자체가 맞춤형 화장품이랑 중복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미용사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 법과는 관계없이 지금처럼 시술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뷰티 분야에서 뭐 에스테틱뿐만 아니라 헤어나 뭐 네일이나 메이크업이나 모든 분야에서 이 맞춤형 화장품이 앞으로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최하정 너무 교수님. 아유, 미란 선생님이 애쓰셨어요. 그냥 최신 자격증에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잘 발표해서 감사합니다. 그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 화장품까지 이제 화장품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혹시 맞춤형 화장품에서 이제 판매가 가능하지 않은, 즉 불가능한 어떤 제품 유형이 혹시 있나요? 네. 화장품 유형은 이제 총 13가지가 되어 있고, 이제 기초 화장품에서부터 색조나 유화 화장품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기는 한데요. 이제 판매업자가 규정만 준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 유형에서 다 맞춤형을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네. 맞춤형 화장품이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다는 그런 말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몰라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좀 던지고 싶은데요. 발표 내용 가운데에서 그 스킨톤 관련해서 발표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이론상 보통 기성 화장품에서 각 고객들의 그 스킨톤에 맞춰서 뭐 지금도 시술 내지는 뭐 색조 화장이 가능하실 건데 네. 맞춤형 화장품 시대에서는 이론적으로 각 그 고객들의 몇 가지 스킨톤에 맞추어서 맞춤형 화장품 제조 내지 시술이 가능합니까? 네. 이제 사실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한 뭐 100가지의 이제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원료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조합은 2000개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아마 그런 이제 경우의 수를 늘리게 되면 무한한 가지수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부분이 네. 통상적으로 기존의 스킨톤을 뭐 대략 4가지로 뭐 표준화해서 기성 제품이 나온다고 가정할 때 네. 맞춤형 화장품 시대가 열리더라도 불가피하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0가지로 맞춤형 기초 내지 색조 화장품 각 고객들의 스킨톤에 맞춰서 한다고 볼 경우에 그것은 예를 들면은
연출의 관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뭐 색조 메이크업을 한다 할 때 결국에는 그게 프리젠테이션 아니겠습니까? 색조 연출. 그러면 그것은 각 고객의 피부 건강 내지 피부의 조건에 맞추어서 그것이 맞춤 화장품화하는 것인지 단순히 그 색조의 연출, 그러니까 토닝에 관련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아, 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부의 상태나 이런 거를 고려하는 거는 기초 화장품으로 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색조는 이제 그 두 개가 아직까지 결합이 되지는 못하고 있고, 색조는 이제 컬러링을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개가 다 융합이 되는 그런 시대도 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변 교수님. 네. 우리 그 학장님, 혹시 그 들어와 계시면은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이영기 학장님. 네. 바쁘신 모양입니다. 아까 인사 말씀으로 가능하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이정현 교수님이나 김연아 교수님 또 다른 분들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없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예, 그러면 저도 오늘 없습니다. 네. 네, 우리 그 주식회사들 해피트리에 그 박미란 실장님 정말 그 자료 준비하시고 해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가 된다면 맞춤형 화장품 툴을 듣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특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모쪼록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서 화상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또 코로나가 조금 더 거세지고 있는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차기 뷰티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